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라는 거는 거론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불치병이니까 정치는. 예, 예, 일단 가면 여기까지는 그냥 편집하고 끊고 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죠, 한 해의 어떤 그 마지막 공부 같습니다. 알퐁스 도대 맞나요? 그 마지막 수업. 우리는 마지막은 아니죠. 올해의 마지막. 그렇죠. 근데 한 해가 그죠. 어쨌건 한 해 어떤 뭔가를 이래 열심히 하기는 한 것 같죠.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결과. 그죠? 근데 결과가 안 좋다고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부는. 그런데 주식이라는 이 분야는 틀리죠. 과정보다는 그죠. 이 돈이 개입되니까 결과가 훨씬 중요한 그런 분야일 수는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이겠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뭐 항상 그죠. 이 말씀을 드리죠.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종목을 거론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 주식이라는 게 어떤 분야인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 장담할 수는 없다. 모른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괜찮아도 내일 어찌 될지 모른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항상 공부하고 가능한 바닥권에서 사고 좋은 회사를 사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기회 주면 분할 매도 해야 되고 끝없이 안전하게를 추구했지만 그죠? 이 전체적인 장이 안 좋고 뭐 특히 뭐 우리 올해 뭐 코스닥, 코스피 이런 장은 그죠? 어찌 보면 처음이죠. 이런 장을 맞이한 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주식을 한 어떤 어찌 보면 나의 불행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으면 공부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했죠. 다 그냥 적금 들어놨죠. 뭐 1년짜리 한 5.5% 줄 때 다 밀어였겠죠.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래를 그죠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고 그 결과는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죠 뭐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더구나 지금같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반영이 될 때는 뭐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거론을 해도 그죠. 소수 우리끼리 몇 명 거론을 하는 거지. 이 정치에 이 개입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뭐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도 없는 그죠 이런 분분. 그래서 뭐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올해의 마지막 수업이고 공부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뭐 그냥 이래 조금 거론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거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주식쟁이 일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뭐 여당, 야당, 뭐 누구 편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여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소주 한 번 산 적 없더라. 뭐 그런 거죠. 이 시점에 요즘 같은 이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 되는데 저는 20대에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정말 배울 일 없었어요. 그 당시 별명이 바보 노무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 시절에 뭐 50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막 그런 사람들하고 그죠 허모시 하고 붙어서도 막 지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 뭐 정치 후원금이 있나 세력이 있나 뭐가 있나 혼자서 열심히
그 부산에 부산 진역, 부산역도 아니고 그 변두리 부산 진역이라고 있어요. 진역 그쪽에서 그 조그만한 사무실 얻어놨고 명함을 막 돌리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포장마차에서 제 선배랑 이래 소주를 한 잔 먹고 있는데 누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이구 춥다 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면서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주는데 안면이 있어요.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술은 한 잔 얻어먹은 게 아니고 한 잔 소주를 한 잔 산 것 같네요. 그죠. 이 부분도 거론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이 정치인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조금 찜찜하면 이 부분도 편집해도 괜찮아요. 보시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오늘의 그 공부 주제는 그죠.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정치 이야기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 그죠. 어제, 그 권한대행, 그죠. 한덕수 권한대행 또 탄핵했어요. 대통령 탄핵하고 또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하고 이게 뭐냐. 이게 나라 꼴이 뭐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죠. 왜 탄핵했냐. 이 부분도 중요하죠.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요. 앞전 그 계엄령을 했을 때 그때는 순간적 우발적 어쩌고 이야기했지만 최근 뉴스는 3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 계엄령을. 또 그렇게 또 진실이 드러나죠. 요즘은요. 누구 편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핸드폰이고 CCTV고 모든 게 증거가 다 남아요.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최소 핸드폰만 뒤져봐도 그죠? 과거에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뭘 검색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보면 최소 한 3월 달부터 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소 9차례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죠. 답답하죠. 어쨌든 이번에 그 하는 것도 어쨌거나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 옆에 한덕수 총리도 있기는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래저래 해서 또 탄핵이 된 이유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죠. 어떤 6명 체제에서 지금 9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또 3명 국회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국회목. 대법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하는 거 있고 또 국회에서 지명하는 게 있고 각각의 분리, 우리 상권 분리, 앞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그러죠. 6명이 헌법재판관 6명이 탄핵을 그죠 결정하면 만장일치 6명이 다 찬성해야 된다. 확률적으로. 근데 9명이 투표를 하면 확률적으로는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를 하고 있어. 이 부분은 그저 앞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고. 국회에서 지명을 하고 대통령은 그냥 형식상 임명 절차를 그냥 거치는 거죠. 무슨 권한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임명권을 거부한다? 거부할 권리가 있나? 그 해석은 각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왜? 뭐가 문제인지. 어쨌거나 거부를 하니까 또 탄핵을 한 거예요. 야당에서. 그러면 그 다음 그죠? 이 순위가 쭉이 됐죠. 장관도 짬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 넘버 1, 2, 3 쭉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인 그 최상목 그 장관이 또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금 맡고 있어. 이제 세 개를 맡고 있어. 그러면 이분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거부권 행사할 건지 아니면 승인해 줄 건지. 승인 안 해주면 또 탄핵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예? 그냥 거론하죠. 어차피 주식 공부니까. 최상목, 이분은, 그죠. 한 번씩 거론이 되기는 됐어요, 실제. 되고, 최상목 이분은 제가 기억으로 코넬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정치 테마라는 거는요, 그 허상이죠, 허상.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인데 주식판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약간 그래죠. 가다 갈 데 없으니까 신세계, 정용진 테마, 이런 식으로 이마트도 좀 움직였고, 아니면 신세계 INC 이런 것도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 다 중소형, 초소형주,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수급, 그죠? 테마 좋아하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실제는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치고 빠지냐, 그 싸움이죠. 제가 생각나는 거는 최상목이가 코넬대 하면 광고 회사 모비데이즈라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원가 시총이 작으니까 얘가 급등락을 잘해요. 그래서 모르죠. 월요일 또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자니까 모비데이즈 또 급등 나올지. 근데 이거는 내가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탁 잡아놓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팔아먹는 거지. 추격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또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를 했어. 그러면 탄핵. 그러면 그 다음 지명권자가 지금 서열상으로 따져보면 이주호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연계되는 주식을 미리 사놓고 사서 기다려보고 그런 거지. 이거를 추격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니겠죠. 원래 이제 테마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가장 그죠. 지금 내년도 전망. 이래 봤을 때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게 환율이죠, 환율. 우리가 말이 좋아가 그죠. 말이 어떤 단어가 쉬우니까 환율. 편안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환율을 그죠. 환율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떤 명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잣대가, 그 숫자가 환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항이 다 내포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에다가 최근에 계엄령, 이거까지 가세가 되니까 환율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또 표면적으로는, 그죠? 내년 되면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트럼프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무역 정책, 거기에 어떤 관세 정치, 이런 것들이 가세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당연히 어렵고 힘들겠죠. 그게 환율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에서, 그죠? 금리 인하, 사회에서 한 2회 정도로 축소되는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반영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또 틀리죠. 그죠? 최근에는 어떤 주식시장의 변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물론 거기는 서학개미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시기예요. 어쨌든 환율의 변화.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한다는 건 뭐죠? 해외 투자를 한다는 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달러 환전하고 거기에서 또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환전하는 상황에서 달러 수요가 발생되면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환율에 대한 어떤 변화 요인을 지정했을 때, 그죠? 국민연금이, 우리는 얼마인데 미미해, 억울해. 우리 역량은 그래 많지 않아. 그런 적도 한 번씩 왕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글쎄요. 저는 그건 전혀 안 그랬다 생각해요. 23일인가? 그때 이창용 하는 총재도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서학개미나 해외 주식 투자 이런 부분이 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 이 부분도 적당한 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보면요, 뭐라 해야 되죠? 국민연금만 해도 그죠? 올 한 9월
9월인가 10월 그쯤에 그 해외 주식 보유 규모를 보니까 그진 400조가 조금 못 됐어요. 4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400조. 매년, 그죠? 매년, 전년 대비 매년 한 20 몇 프로씩 막 증가를 해요. 그 말은 뭐죠? 국장 주식 팔고 해외 주식 막 늘리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죠? 뭐 핑계거리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매달 월급쟁이 월급 떼서 그 돈이 쌓이고 그 돈을 또 투자를 하고 하는데 만일 국민연금이 국장을 다 사버리면 국장은 뭐 엄청나게 오르겠죠. 근데 나중에 팔 때가 문제다. 매도할 때가 문제다. 그래서 국장은 안 산다. 말 되나요? 그러면 국장을 줄이는 거는, 파는 거는 국장을 계속 팔고 있어. 해외 주식 계속 사고 있어. 덕분에 국장이 점점 멍멍이 판돼가지고 누가 사주는데? 쥐근 팔고 있으면서 국장 잘 되기를 바래? 이거는 그죠. 제가 받을 때는 좀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주식판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죠. 서학개미. 올해는 무지무지, 올 한 해로 놓고 보면 외인보다 더 많이 판 게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들 다 떠나요. 왜 떠나요? 국장이 쓰레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죠? 국장이 하는 거 뭐예요? 국민연금 기관들 내 주식 팔아치우기 바쁘죠. 조금 오르면 바쁘죠. 기업들은 내 기업 분할이고 뭐고 사기치기 바쁘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배당은 뭐 쥐꼬리만큼 주죠. 뭐 좋은 게 있어야 투자를 하죠. 그죠? 결국은요, 올 때가 왔다. 그동안 쭉쭉쭉쭉 빨대 꽂아서 개인들 피 빨아먹고 10년, 20년, 30년 잘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죠. 개인들도 이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왜? 외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이랑 비교해보니까, 그죠? 최소한의 어떤 룰도 한국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기를 많이 쳤다. 그죠? 한국 주식은 제가 봐도 양아치밖에 없어요. 물론 100%가 다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 그죠? 이건 아니다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뭐냐? 기업 분할. 저는 절대 이해 못하고. 그전에도, 그죠? 많이 이야기했죠. 기업 분할 이런 거는 광분을 해야 된다. 욕을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다. 사기를 치는 거다. 근데 이거를 기업 분할을 승인해 주는 것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그죠? 또 기업 분할하고 나면 막 미친 듯이 막 사러 들어가는 것도 더 멍청한 짓이고, 그거를 좋다고 막 유튜브 이런 데서 광고 때리는 것도 정신 나간 짓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LG 화학에서 떨어져 나간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끝없이 분할.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사기죠, 사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어.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개인들 다 떠나면 지금 한번 떠난 개인들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와요. 그 상황에서, 그죠? 기관들은 내 공모주 사기나 처먹고 그렇게 살아와요. 그죠?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기관들의 수준이. 제가 볼 땐 그래요. 딱 그 수준이에요. 적당히 어리석은 개인들 꼬드겨 가지고, 전업하는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그냥 공모주 도박판 벌려서 그걸로 적당히 수익 관리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한국 증시 박살하면 어때요? 구조조정 들어가겠죠. 정권사들 돈 못 벌어 가면 어떡해요? 그럼 다 정리해고 다 자르고 하겠죠. 그거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전문 용어로요. 지 눈깔이 지가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딱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이 일에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나 이런 것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자본 전쟁이란 어떤 이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환율, 뭐 또 외환, 뭐 자본, 이런 거 관련된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면요, 반드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 글로벌 한머니, 이런 쪽에. 금융시장을 개방을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장을 개방해야 되고 어쩌고. 아이고, 저 한 번씩 그거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4층 연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미적분 한다고 깝죽대는 꼬라지를 보니까 기가 차는 거죠. 시스템이 암만 잘 갖춰주면 뭐예요?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 누군데?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초등학교인데. 선진국 운운하고, 그죠? 기가 차죠. 올 7월 달에 보면요. 올 7월 달에 그때 우리 외환 거래 시간을 확대했어요. 저는요, 굉장히 우려했어요. 와, 이게 가능해?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요,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지금도 보면 환율이 막 요동을 치죠. 그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거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외환 거래 시간을 확대해 두니까 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체급도 안 되는데. 그죠? 플라이급이 헤비급 노는 데서 깝죽대다가 얻어 터지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지금 하는 게. 절대 순수하게 단순 경제 논리, 계엄령, 이런 거 없다고 쳐도 아마 엄청난 고난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환거래 시간 확대, 이 이후에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엄령이다, 어떤, 다 묻혀가는 거예요. 실제 따지고 보면. 근데 계엄령은 그렇다 쳐도, 그죠? 글로벌 경제가 어쩌고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어쩌는데? 일본은 또 초급등, 그죠?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환율도 요동을 쳐요. 근데 환율, 그죠? 올해 환율 보면, 브라질이 헤알이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소, 터키, 리라, 멕시코의 유페소. 이런 화폐들이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원화, 그죠? 급락. 그런데 그래 보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죠? 외환 위기 국가잖아요. 그러면 브라질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원화. 이게 우리 수준. 지금 현 주소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1485원, 그죠? 타치를 했어요. 이게 거진 15년 9개월 만에 1485원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 따지보면 예전, 그죠? 예전 어떤, 우리가 IMF다, 금융위기다,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죠. 우리나라 경제를 따져보면 2%, 경제가 한 2% 이하로 하락한 그런 때가 보면 1980년, 1998년, 2009년, 2020년, 이런 때. 최근에 그죠? 코로나 때가 가장 그랬고. 그 외로 보면, 대부분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2% 이하, 그러니까 미만인 적이 총 6차례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따지면 한 1956년도 여쯤. 그럼 총 6차례. 근데 그때 따져보면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다 그 시기에는,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적당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죠? 지금은 무능 같아요, 무능. 한마디로. 지금의 어떤 상황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석유 파동이다, 금융위기다, 코로나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그냥 우리 눈가에 우리가 열심히 찌르고 있다. 그 결과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2% 이하로 간 적은, 그죠? 한 6차례 있었는데, 2년 연속 2% 이하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그 신기록을 깰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그죠? 우리는 아직도 다른 모든 국가는, 그죠? 트럼프 2기를 맞춰서 관세 협상이다, 뭐다. 막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우리는, 그죠? 그런 거 없죠. 서로 싸우고 있죠. 국민들이 양분되어 있어. 탄핵 찬성과 반대 양분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그죠? 탄핵과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싸우고 국민이 절반으로 분열돼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경제 난 모르겠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든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정치야. 정치 이념으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 돼.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해. 그리고 서학개미는 떠나면 돼. 미국 시장 가서 투자하면 돼. 뭐 국장 뭐 관심 없어. 그죠? 지금 현재, 그죠?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한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161조 정도 된답니다. 161조. 그 161조가 만일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얼마 전에, 잠깐, 한번 끊고 쉬었다 하겠습니다.